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시문학, 특히 현대시를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째,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이시겠지만 보기 문제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보기를 읽으라는 걸 읽어야 되는 걸 넘어서서 여기서 지문 독해에 대한 가이드라인 혹은 지문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출제진도 알아요. 현대시가 추상적이고 난해한 걸. 그렇기 때문에 보기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독해 프레임을 마련해 줍니다. 이 프레임을 주관에 개입하지 않고 올바르게 출제진의 의도에서 파악하는 안목과 직관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시는 서정갈래라고. 내가 작가의 정서를 100% 공감하고 그걸 감상한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국어에서 현대시는요, 감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국어에서 현대시는요, 감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감상의 적절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지를 객관적이고 물론 문학에서 논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긴 하지만 선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의 30%만 가지고서 충분히 시를 접근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연습하셔야 되고 그걸 제 수업 시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기와 거리두기. 여기선 큰 노력과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왠지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수업에서 최대한 수업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키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현대시에서 요구되는 건 표현상 특징입니다. 이 표현상 특징으로는요, 수사법이라든지 심상이라든지 시상 전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사법, 심상, 시상 전개라는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학교부터 배웠지만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은 친구들이 은근히 많은 부분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더 쉽게 얘기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발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걸 지금 어느 시점에 다 공부를 할 시간이 될까요? 라는 우려와 어떤 급박함이 있겠지만 아직도 충분합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 이런 것들을 잘 다져서 제대로 숙지한다면 현대시에서 오답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시 끼케야 수능에서 4개 혹은 5개의 문제로 출제가 되지만 여기서의 누수, 오답은요, 여러분들 국어 영역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시는 국어 영역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기초라는 생각으로 이번 겨울방학에 다양한 작품들을 빨리빨리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올바른 알고리즘을 숙지하셔서 현대시에서 오답이 나와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문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지문은요, 2014년 10월 학평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신 A형, B형이 나눠져 있었죠. 김소월의 삼수갑산이라는 작품과 문정희의 율포의 기억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기 문제를 먼저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김소월은 땅, 집, 고향 등을 모티프로 여러 작품을 창작하였다. 자,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지문의 프레임, 독해의 프레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프레임은, 올바르게 프레임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보기에서 출제진이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직관력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바로 땅, 집, 고향이 나온다라는 건 요 세 개의 공통점은 일정한 공간적 배경이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힘이나 상황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로 그려진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그려진다 라고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일단 세모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김소월은 이를 통해 식민지 시대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기양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절망적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양하지 못한다. 식민지 시대 절망적 모습. 자, 요 정도 봤으면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이 왜 여기에 세모를 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한 부정적 워딩에 제가 세모를 표시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기를 정리하면 김소월의 시는 땅, 집, 고향을 모티프로 하고요. 시에서 나오는 인물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이고요. 귀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적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거. 더 명료하게 보기의 프레임을 정하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식민지 현실 아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공간적 배경이 하는 역할을 바탕으로 지문을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를 읽은 상태가 아닙니다. 1번, 물도 많고 산도 첩첩이라는 표현을 통해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야, 이거 1번이지. 당연히. 왜? 분명히 부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니까 이거 당연히 틀리는 말 아니겠어? 라고 접근해서 1번을 맞힌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근거가 돼선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난해하지만 그 가운데 명료하게 정답을 끌어내는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자, 1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수갑산에 내가 왜 왔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화자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삼수갑산에 있죠. 그럼 이 삼수갑산은 고향이 아니라 어디가 됩니까? 타향이 되죠. 이 타향이라는 공간은 부정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삼수갑산이 어디지? 오고 가니 기엄타. 자, 기엄타. 쉽게 얘기해서 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건 알 수 있잖아. 화자는 현재 삼수갑산에 있다. 그리고 봐봐. 물도 많고 산도 첩첩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 공간은 화자에게 있어서 부정적 공간으로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물도 많다와 산도 첩첩이라는 건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자, 그럼 다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도 많고 산도 첩첩이라는 표현을 통해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정확히 정답의 근거는 고향이라는 말이 틀리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역으로 삼수갑산이 현재 화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고향이라면 이건 당연히 긍정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맞는 진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수갑산은 고향이 아니라 현재 화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했다라는 진술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객관화하고 특정한 알고리즘과 프레임, 사고를 통해서 시를 접근하는 연습을 한다면 그 어떤 난해하고 어려운 지문도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김소월의 삼수갑산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기도 읽었고요. 시를 접근을 할 때 있어서 제가 특정 알고리즘을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특정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는요. 반드시 화자가 등장합니다. 화자가 없는 시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는 있어도 화자가 없는 시는 없습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화자를 찾는 연습은 나 아니면 우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화자는
특정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기에서 세모했던 거 기억나시죠? 상황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긍정 아니면 부정일 거고요. 긍정은 동그라미, 부정은 세모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현대시는요, 굉장히 동그라미와 세모가 많아요. 또 이 상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 다양한 정서와 태도의 추이가 나타나겠죠. 이것도 둘 중 하나입니다. 긍정 아니면 부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화자는 무조건 있지만 겉으로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럴 땐 대상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대상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자가요, 관찰하거나 혹은 말을 건네는 대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을 건넨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상 역시 특정한 상황에 처해질 겁니다. 또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서 나타날 거고요. 이 대상이 이 상황 속에서 특정한 성격을 취할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대로 배우고 복습하면요, 정말 현대시를 보는 안목과 직관력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까지만 파악해서 지문을 접근하면 참 좋겠지만 우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표현상 특징까지 물어봐요. 그리고 이 표현상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수사법, 두 번째 심상, 다른 말로 감각이라 그러죠. 세 번째 시상전개.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바탕으로 보기를 읽고 이런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를 독해하는 능력을 키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론상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많은 연습과 숙달이 되지 않으면 이거 역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을 들을 때는 적용이 되는데 막상 혼자 하면 이 동그라미 세모 이걸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남은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고향을 도로 가자 하니 내 고향을 내가 못 간대. 자, 아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내 고향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공간이고요. 화자는요, 고향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라고 하니까 세모하시면 됩니다. 삼수갑산이 멀더랍니다. 어디서부터? 고향에서. 세모하시면 되죠. 아하, 촉도 지나니 여기로구나. 요런 건 각주 달려 있잖아요. 촉도 지난 총나라로 가는 길에 어려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 곧 여기가 어딥니까? 삼수갑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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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지금 뭐야? 이런 게 바로 표현상 특징이죠. 지금 특정 시어가 반복되죠. 이건 음성 상징어가 될 수도 있고요.
영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까 시의 내용의 30%만 알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가 30%입니다. 여기서 이거보다 덜 보면 이건 문제 자체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상 특징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이미 여러분들 고등학교 뇌신과정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설사 안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왔지만 내가 못 간대. 어디로? 고향으로. 불기 요 정도 어휘는 아시죠?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새나 돼야 고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새가 되고 싶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새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됐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러죠. 임 계신 곳 고향이죠. 내 고향 고향이죠. 못 간다 세모죠. 못 간다 세모죠. 야속하다 세모죠. 날 가두었다 세모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분명히 위에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갔는데 삼수갑산이 날 가뒀다라고 그러죠. 이런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주객 전도라고 합니다. 내 고향 가고 싶어. 오, 삼수갑산 날 가뒀다. 불기로다. 내 몸이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이렇게 전반적 부정적 정서와 상황을 바탕으로 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실제 수업과 실전에서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스피드하고 빠르게 지문을 쳐 내려가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나의 지문이 남았지만,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표현상 특징입니다. 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에 있는 거 일단 먼저 찾으면 되죠. 1번 수미상관 없습니다. 2번 대화의 형식 없습니다. 대화의 형식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청자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특정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답 3번. 그래도 모르니까 시상전개. 5번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심리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심리변화 같은 경우는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5번 반어적 표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반어적 표현, 역설적 표현 이런 것들을 실제 수업에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요, 수업을 통해서 올바른 개념을 정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삼수갑산이라는 작품을 바탕으로 현대시에서의 난해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실제 수업에서는 이거보다 더 빠르고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베이스로 해서 효율적인 현대시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시 공부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독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더 집중하고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해서 국어 영역 1등급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현대시 한번 올바르게 접근하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국어 1교시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각의 차이 수능 국어 김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